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꼭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순히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날 했던 말 한마디, 심지어 고개를 끄덕인 것 하나가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까지 결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다 보면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리되는 순간 내가 생각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에 남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걸 가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 사건을 한 번에 단정 짓지 않습니다. 절도인지, 성범죄인지, 보험사기인지 겉으로 보이는 죄명보다 먼저 보는 건 시점과 관계입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남아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운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받는 사람은 그 가설에 맞춰 자신을 방어하거나 설명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조서에 남게 됩니다. 어이없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다는 건 단순히 말실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넘어섭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금 꼭 답해야 할 것과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될 것을 구분해 줍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지 아니면 정당한 진술로 인정될지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현장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록을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형사사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기 사건처럼 민사소송과 엮여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까지 달라집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전세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이미 늦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계약 과정의 문제점이나 특약 사항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쓸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가사 사건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홧김에 한 말이 나중에 양육권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작성된 조서 한 장이 이후의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절차까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법률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